침묵의 살인자, 췌장암 주제. 단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등짝이 아프면 이미 늦었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5가지. 소화제 먹고 버틴 3개월, 그 대가는 참혹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어느 날부터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쪽이 꽉 막힌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의 9은 내가 좀 과식했나? 체했나? 생각하고 약국 가서 소화제를 사드실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니까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기 그 소화제 하나를 믿고 3개월을 버티다가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50대 가장 박철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민 씨는 평소 술, 담배도 안 하고 등산도 다니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식사만 하면 등 쪽이 뻐근하게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더랍니다. 나이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매실액 마시고 소화제 먹으며 참았죠. 그러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걸리면 10명 중 9명이 5년 안에 사망한다는 최악의 암.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 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위염이나 신경성 소화불량, 아니면 허리 디스크랑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의사들도 오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땐 이미 수술도 못하는 3기,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아무리 침묵의 장기라도 죽기 직전엔 필사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소한 증상들이 사실은 췌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던 겁니다. 오늘 행건살에서는 단순 소화불량과 구별되는 췌장암만의 결정적인 증상 5가지와 췌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식단까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췌장은 왜 숨어서 죽어가는가? 도대체 췌장은 왜 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들까요? 그건 바로 췌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은 대부분 앞에서 만져집니다. 위, 대장, 간. 다 앞에 있죠. 그런데 췌장은 아주 교활하게 숨어 있습니다. 위장 바로 뒤, 척추 바로 앞,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에 가로로 길쭉하게 박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에서 내시경을 해도 위장에 가려서 안 보이고 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척추뼈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첩보원 같은 녀석이죠. 이 췌장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걸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뿌려줍니다. 둘째, 밥을 먹으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을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췌장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누르는데 췌장이 등 쪽에 붙어 있다 보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등이 아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허리 물리치료만 받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암이었다니. 이런 비극,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 신호 5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허리 디스크와 췌장암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은 췌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복부 CT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위내시경이나 초음파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등 통증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정형외과부터 가시는데요. 췌장암으로 인한 등 통증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췌장은 척추 바로 앞에 붙어 있는 후복막 장기입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커지면 척추 쪽에 있는 신경다발을 직접 누르게 됩니다. 이때 특징은 똑바로 누웠을 때 통증이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췌장이 척추에 눌리기 때문이죠. 반대로 몸을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눌렸던 췌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듭니다. 혹시 식사 후에 명치 끝에서 시작된 통증이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등 뒤로 뚫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밤에 누우면 등짝이 끊어질 듯 아파서 잠을 깬다. 이건 99% 근육통이 아니라 췌장의 문제입니다. 둘째, 원인 불명의 급격한 체중 감소와 근감소입니다. 나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살 빠졌어. 좋아해야 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암세포가 내 몸의 영양분을 약탈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보통 6개월 내에 평소 체중의 10% 이상이 빠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던 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54kg 밑으로 쑥 빠지면서 팔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말라간다면 이건 췌장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악액질이라는 현상으로 단순한 노화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셋째, 50대 이후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당뇨입니다. 이 부분은 별표 5개를 쳐도 모자랄 만큼 중요합니다. 췌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을 진단받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니고 평생 혈당 걱정 없이 살던 분이 갑자기 50대, 60대에 당뇨 판정을 받았다면 이건 단순한 성인병이 아닙니다. 췌장암이 보내는 초기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췌장에는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암세포가 이 세포들을 파괴하면서 인슐린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약 먹으면 조절이 잘 되던 혈당이 어느 날부턴가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고 미친 듯이 널뛴다면 췌장 정밀 검사를 무조건 같이 받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눈과 피부에 나타나는 황달과 심한 가려움증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거나 얼굴색이 누렇게 떴다면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암덩어리가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관을 막아버려서 배출되지 못한 담즙 색소, 즉 빌리루빈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돌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소변색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아주 진한 갈색, 마치 콜라 색깔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담즙산이 피부신경을 자극해서 온몸이 미치도록 가렵습니다. 이건 피부병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 안에서 독소가 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변기물을 내려도 둥둥 뜨는 지방변입니다. 화장실 가셔서 대변 상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췌장이 망가지면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지방이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걸 의학용어로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변기물을 내려도 변이 둥둥 뜨고 표면에 기름띠가 보이며 냄새가 코를 찌를 듯이 지독합니다. 색깔도 평소와 달리 회색빛이 도는 옅은 색을 띈다면 지금 췌장이 나 더 이상 일 못하겠어라고 파업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췌장을 녹이는 악마의 식습관.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엔 암내력도 없는데 왜 걸렸을까요? 하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범인은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일 확률이 90%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이 세 가지 습관은 췌장이라는 장기를 24시간 쉬지 못하게 채찍질해서 결국엔 녹여버리는 사실상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췌장을 과로사시키는 주범,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단순히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췌장 입장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는 씹을 필요도 없이 혈관으로 바로 꽂히는 마시는 설탕, 즉 액상과당입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걸 마시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옵니다. 그럼 췌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 넘쳐나는 당을 처리하려고 쉴 새 없이 인슐린을 쥐어짜내야 하죠. 이걸 매일 반복하면 췌장의 인슐린 공장인 베타세포가 탈진해서 죽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은 당분들이 췌장세포에 직접 달라붙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게 만성염증을 유발해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 즉 암의 텃밭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떡빵, 면 같은 하얀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을 아껴 쓰고 싶다면 물처럼 마시는 당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둘째, 췌장암 발생률을 10배 높이는 최악의 조합, 술과 담배입니다. 술이 간에만 안 좋을까요? 아닙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췌장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면 췌장관 안에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가 끼게 되는데 이게 췌장액이 나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췌장액이 역류해서 자기 자신을 소화시켜버리는 췌장염이 생기게 되죠. 여기에 담배까지 피우신다면 이건 췌장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격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수많은 발암 물질은 혈액을 타고 췌장 깊숙이 침투합니다. 통계적으로 췌장암 환자의 3명 중 1명은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습관, 췌장암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셋째, 자는 동안 췌장을 썩게 만드는 기름진 야식입니다. 밤에 치킨 좀 먹을 수 있지 생각하시나요? 우리 몸의 장기들도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밤이 되면 쉽니다. 하지만 췌장은 예외입니다.
췌장액 중에서도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는 만드는 과정이 아주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족발, 치킨 같은 고지방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은 자다 말고 깨서 밤새도록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밤에 먹은 기름진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배에 쌓여 내장 지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살이 아닙니다. 췌장을 짓누르면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쏘아대는 거대한 독소 주머니입니다. 췌장이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공격받는 상황인 거죠. 야식만 끊어도 췌장암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췌장 살리는 항암 식탁. 이미 혹사당한 내 췌장,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자연은 우리에게 췌장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5가지 음식들은 산삼이나 녹용처럼 비싸고 구하기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보고 냉장고에 방치했던 것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마트에서 1,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식재료들이 사실은 의사들도 인정하는 췌장 소생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만 알려드리는 흡수율 100배 높이는 비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항암식품 1위, 마늘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마늘 좋은 거 다 알죠? 하지만 췌장에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십니다. 마늘의 알싸한 맛을 내는 황성분과 아르기닌은 췌장 조직을 튼튼하게 보수하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54%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늘 그냥 드시면 위버립니다.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거나 살짝 구워서 하루에 딱 3쪽에서 5쪽만 드세요. 매운맛은 줄고 항암 성분은 3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췌장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초록색 기적,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췌장에 좋다고?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서 성인 8만 명을 조사했더니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위험이 무려 57%나 낮았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플라보놀이라는 성분이 췌장에 생기는 암세포를 직접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시금치를 국으로 푹 끓여 먹으면 이 좋은 성분이 열에 다 파괴됩니다. 췌장을 위해서라면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한 섭취법입니다. 셋째,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흙 속의 보물, 우엉입니다. 김밥 쌀 때나 넣는 흔한 식재료라고 무시하셨나요? 우엉을 잘라보면 끈적한 진액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눌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췌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니까 지친 췌장이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죠. 반찬으로 졸여 드셔도 좋지만 말린 우엉을 차로 끓여서 물처럼 수시로 드셔보세요. 몸속 독소 배출은 물론이고 췌장의 피로가 싹 풀립니다. 넷째, 십자화과 채소의 왕,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췌장암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여기서 우리 채널만의 꿀팁 나갑니다. 브로콜리 초장에 찍어 드시죠? 맛있긴 하지만 설포라판 흡수율은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겨자 소스나 와사비에 찍어 드셔보세요. 매운 겨자 성분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깨워서 우리 몸에 4배나 더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4배인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다섯째, 익혀 먹으면 항암 폭탄이 되는 방울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췌장암을 포함한 소화기 계통암을 막는 데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토마토는 무조건 기름과 열을 만나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9배까지 치솟습니다. 특히 큰 토마토보다 작은 방울토마토의 영양분이 더 응축되어 있으니 하루 10알씩 볶아서 드시는 습관, 그게 바로 췌장암을 막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구독자 Q&A 초음파 vs CT.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십니다. 건강검진 때 복부 초음파 했는데 췌장 괜찮다던데요?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아니요,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췌장은 등 쪽에 숨어있고 가스가 차 있으면 초음파로는 꼬리 부분까지 다 안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CT 찍어보니 췌장암이었던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셨다면 혹은 당뇨가 갑자기 생겼거나 등 통증이 있다면 돈 조금 더 들더라도 반드시 복부 CT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CT만이 숨어있는 췌장암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무서우셨나요? 하지만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췌장암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췌장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밥만 먹으면 등짝이 뻐근하게 아프다.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살이 쑥 빠지고 갑자기 당뇨가 왔다. 소화제를 2주 넘게 먹어도 속이 답답하다. 이런 신호가 온다면 설마 내가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일 미루지 마시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냉장고 속의 보물들 기억하시죠? 구운 마늘, 살짝 데친 시금치와 브로콜리, 우엉차 그리고 볶은 토마토까지. 이 흔한 음식들이 당신의 췌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나 하나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세상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행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